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 Regression Analysis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학술 영역과 실무 영역 공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적인 기법으로 회귀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회귀란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독립 변수가 크거나 작더라도 종속 변수의 평균값으로 접근한다는 뜻이죠.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의 세부적인 유형으로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그리고 더미 변수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수치형 혹은 명목형 독립 변수를 설정하고 종속 변수로 하나의 수치형 변수를 설정하여 개별 독립 변수의 변화가 종속 변수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독립 변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회귀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의 횟수와 매출액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유형이 고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 및 종속 변수의 개수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각각 한 개이고 모두 수치형 변수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수치형 종속 변수와 두 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다중 회귀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중 회귀 모형에서 독립 변수는 수치형일 수도 있고 범주형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범주형 변수의 경우라면 더미 변수로 변환해서 회귀 모형에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정교하게 회귀 분석의 모형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독립 변수 열에서 독립 변수 수에 따라서 한 개면 독립 변수의 수가 한 개 이상이 아니라 한 개겠죠. 한 개면 단순 회귀 분석이고 두 개 이상이면 다중 회귀 분석입니다. 한 개 이상이 아니라 한 개라고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의 척도가 정반이나 비율 척도이면 일반 회귀 분석이고 명목이나 서열 척도와 같이 질적 변수일 경우에는 더미 변수 혹은 가변수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이면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면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 간의 관계가 비선형 관계라면 비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 변수의 수나 척도 그리고 독립 변수의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 모형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선형성입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등분산성입니다. 잔차들이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독립성입니다. 잔차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는 정규성입니다. 단차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만족도와 실제 구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분석으로 우선 상관관계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의 경우 방향성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구매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구매액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회귀분석입니다. 단순 회귀분석은 한 개의 수치형 독립변수, 예를 들어서 고객 만족도가 한 개의 수치형 종속변수, 예를 들어서 구매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통계 분석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의 공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yi 이퀄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엡실론 i 혹은 에러 i 그리고 i는 1부터 n까지 이런 것을 이것을 이제 추정된 회귀식으로 바꾸면 y hat 이퀄 b0 플러스 b1 x가 됩니다. 그리고 b0는 회귀식의 절편이며 b1은 회귀식의 기울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엡실론 혹은 엡실론 i 혹은 에러 i는 단차를 의미합니다. 단차는 서로 독립이며 평균은 0,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입니다. n개의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개수값이 배수값으로 베타 0와 베타 1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회귀 직선 혹은 회귀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단순 회귀 모형 공식이 왼쪽에 있는 공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추정된 회귀식 공식이 됩니다. 자, 이제 회귀 분석에서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 설명력을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모형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등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회귀 분석에서 회귀 모형을 추정한다라고 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회귀 직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귀 직선을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최소 제곱법을 들 수 있습니다. 최소 제곱값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소화하라라는 거니까 minimize 그리고 시그마 i1부터 n yi 마이너스 베타 0 마이너스 베타 1 xi 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시그마 i1부터 n까지 그리고 엡실론 i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시그마 i1부터 n yi 마이너스 yi 햇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y1이 아니라 yi입니다. yi 햇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1 햇이 아니라요. 앞서 나왔던 최소 제곱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은 B0와 B1입니다. B0는 절편, 즉 X값이 0일 때 Y의 값입니다. B1은 기울기입니다. B1과 B0를 제로의 값을 구하는 공식은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B1 equal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
곱하기 시그마 yi 마이너스 y 바 그리고 나누기 시그마 xi 마이너스 x 바 제곱이 됩니다. 즉 x 변수 증가에 따른 y 변수의 증가율이 b1이 됩니다. 한편 b0는 y 바 마이너스 b1 x 바입니다. 즉 x의 관측각과 y의 관측각과 x의 정가분의 평균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회기식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회기식은 1차 함수, 즉 직선의 형태입니다. 보시듯이. 그리고 회기식의 특징은 잔차의 제곱합이 다른 직선하고 비교할 때 가장 작다는 것이죠. 즉 잔차가 가장 작은 직선을 선택하면 우리가 회기식의 회기직선을 구할 수, 회기식 혹은 회기직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회기식을 추정한 다음에는 회기식의 설명력을 구할 필요가 있겠죠. 회기직선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결정계수, 즉 R제곱을 들 수 있습니다. 결정계수는 종속 변수의 총 제곱합 중에서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입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비율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1에 가까울수록 적합된 회기직선의 설명력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순 회기 모형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수가 각각 1개이기 때문에 결정계수의 값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제곱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0.9 혹은 마이너스 0.9라고 하면 결정계수는 제곱값인 0.81 그리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81%가 됩니다. 즉 종속 변수의 분산인 총 제곱합 중 약 81%가 적합된 회기분석에 의해서, 즉 달리 말해서 독립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결정계수 공식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R제곱은 equal 회기선에 의해 설명되는 제곱합 나누기 총제곱합입니다. 수식적으로는 시그마 i1부터 n yi hat 마이너스 y 바 제곱 나누기 시그마 i equal 1부터 n yi 마이너스 y 바 제곱입니다. 회기식을 도출하고 회기식의 설명력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회기 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할 단계입니다. 회기 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회기식의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산 분석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기선의 설명력이 높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산 분석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분산 분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회기 분석을 분산 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주어진 독립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평균을 의미하는 회기선과 집단 전체의 평균과의 차이를, 즉 실제 관측지가 회기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잔차와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회기 분석의 가정들은 모형을 적합한 후 단타들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의 xi, yi에서 종속 변수의 실제 값은 yi이고 독립 변수 xi의 값에서 추정된 종속 변수의 값은 회기식을 통해서 yi 햇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값 yi와 추정값인 yi 햇 간의 차이가 단차입니다.
단차를 이용하여 예를 들어서 잔차 그림 등을 이용해서 회기 모형의 가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제시된 그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X축은 동속 변수의 추정치인 y-hat입니다. 그리고 Y축은 표준화된 잔차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y-hat의 크기에 관계없이 표준화 잔차에서 특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귀분석의 가정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표준화 잔차에서 특정한 패턴은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값을 벗어나는 표준화 잔차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상치를 감안할 때 오차의 정규성이 위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가정이 위배될 때 대체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상치를 제거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상치에 잘 견디는 로버스트 회귀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는 특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y-hat 값이 커질수록 표준화 잔차의 값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정분산 가정이 위배된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변수를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중회귀, weighted regression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y-hat 값이 커짐에 따라서 표준화 잔타의 값이 처음에는 낮아지다가 일정 지점 이후에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선형에 기반한 기존 회귀식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독립변수로 제곱항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혹은 종속변수를 변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입니다. A 쇼핑은 방문 빈도가 총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순 회귀 분석을 진행합니다. 귀무가설과 영구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무가설은 방문 빈도는 총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입니다. 영구가설은 반대로 방문 빈도는 총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이제 코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모듈 및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회귀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Stats Models 패키지의 서브 모듈인 formula.api를 불러옵니다. 2단계로 단순 회귀 분석을 실행합니다. 단순 회귀 분석을 실행하는 함수는 OLS 함수입니다. OLS는 Ordinary Least Squares의 약자입니다. 최소 제곱법으로 회귀식을 추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포함되는 인자로는 포뮬라와 데이터가 있습니다. 포뮬라 인자에는 회귀식을 투입합니다. 종속 변수 물결, 독립 변수 형식으로 회귀식을 투입합니다. 분석 결과 값은 서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코드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출력된 첫 번째 테이블은 회귀 분석 결과의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합니다. Dependent Variable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는 통매출액입니다. 모델을 적합하는 데 사용한 방식인 모델은 Least Squares,
최소 제곱도 OLS입니다. 관측수는 1000개입니다. 여기서 모델은 OLS 그리고 메서드는 리스트 스퀘어즈인데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F residual는 잔차의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DF model은 모델의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살펴보시면 결정계수는 0.398로 나옵니다. 즉 회귀직선이 종속 변수 분산의 39.8%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정된 결정계수, 즉 adjusted R 제곱도 0.398로 동일합니다. 모형의 F 검정 통계량은 660.8로 매우 큽니다. 당연히 유의 확률 값으로 변환할 경우 0.01보다 훨씬 작은 수가 됩니다. 따라서 도출된 회귀 모형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C와 BIC는 복수의 모형을 적합도 측면에서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통계량이 작을수록 더 좋은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의 경우에는 모형이 한 개이므로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테이블은 회귀 모형을 구성하는 회귀 계수를 보여줍니다. 절편, 즉 인터셉트와 기울기의 회귀 계수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회귀 계수를 검증하죠. 이를 위해서 우선 회귀 계수를 표준 오차, 즉 스탠다드 에러로 나누어서 검정 통계량 T값을 구합니다. 자, 절편의 경우를 보면 5.743, 기울기 즉 방문 빈도의 회귀 개수의 경우에는 25.707로 T 검정 통계량을 얻었습니다. 수치들을 유의 확률로 변환하면 모두 0.0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절편과 독립 변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0.025, 0.975는 95% 신뢰 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을 보여줍니다. 만약 신뢰 구간 내에 0이 포함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모두 0을 신뢰 구간 내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이블에서는 잔타의 분포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량들을 보여줍니다. 옴니버스는 잔차의 외도와 첨도를 이용한 검정 통계량입니다. 0에 가까운 값이 나올수록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옴니버스의 경우 유의 확률 값으로 도 제시됩니다. 기무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입니다. 예제의 경우 기무가설이 기각되어 정규 분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큐는 외도를 의미합니다. 0일 경우 좌우 대칭을 의미하며 수치가 양인 경우에는 분모의 꼬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컬토시스는 텀보입니다. 첨도값이 22.573으로 상당히 높아서 뾰족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빈와스는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는 지표입니다. 보통은 0에서 4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2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통계량 값을 보시면 1.972로 잔차가수로 독립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크 베라, 즉 JB는 옴니버스와 마찬가지로 외도와 첨도를 이용하여 정규성을 검증하는 통계량입니다. 분석 결과 기무가설이 기각되어 정규 분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디션 넘버는 다중공선성을 평가하는 통계량입니다. 일반적으로 30보다 작을 경우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가 복수일 경우에 해당되기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회귀 모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모듈을 탑재합니다. 2단계로 한글 깨짐 현상을 방지합니다. 3단계로 선형 회귀선을 구합니다. numPy의 polyfit 함수는 특정 타수의 다항식을 생성합니다. 인자로는 데이터1, 데이터2, DG입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리고 차수입니다. polyfit 함수를 통해서 생성된 개수는 회귀 모형 함수 OLS를 통해 생성된 개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출력된 개수를 활용하여 산점도에서 선형 회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poly1d 함수를 이용합니다. 4단계로 산점도와 선형 회귀선을 그립니다. 산점도와 선형 회귀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plot 함수를 이용합니다. 본 예제의 경우에는 인자로 데이터1, 데이터2, 그리고 fmt 등을 투입합니다. 데이터1은 x축 데이터입니다. 데이터2는 y축 데이터입니다. fmt는 마커 혹은 선의 형태입니다. 옵션의 경우에는 원형점을 사용합니다. R 옵션은 빨간색을 의미합니다.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X축은 방문 빈도이고 Y축은 총 매출액입니다. 산점도와 함께 회귀선이 직선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단순 회귀 분석 결과를 해석하겠습니다. 도출된 회귀 분석 모형의 유의 확률은 0.01 이하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의 39.8%를 설명합니다. 개수값들을 활용하여 회귀식은 157만 더하기 20만 6,600 곱하기 방문 빈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할 경우 방문 빈도 1회가 증가하면 매출액은 약 2만 6,600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 쇼핑은 방문 횟수를 높이는 마케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중회귀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단순 회귀 분석과 비교할 때 실무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한 개의 수치형 종속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통계분석 기법입니다. i개의 독립변수를 가지는 다중회귀 모형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y equal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플러스 베타 i xi 플러스 엡실론 i. 단순 회귀 모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최소 제곱법을 활용해서 회귀 모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적합된 회귀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y hat equal b0 플러스 b1 x1 플러스 b2 x2 플러스 bixi. 다중회귀 분석에 있어서도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결정계수, 즉 R제곱으로 제시합니다. 결정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귀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다만 다중회귀 모형의 경우 독립변수가 추가되면 결정계수 값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독립변수가 투입되어도 결정계수는 높아집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조정 혹은 수정 결정계수 Adjusted R-square가
제시됩니다. 불필요한 독립변수를 투입할 경우 수정 결정계 수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결정계수 값이 최대가 되도록 모형을 선택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 독립변수가 복수로 투입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있거나 여러 독립변수들 간의 선형관계가 있을 경우 다중공선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중공선성이 높을 경우에는 추정된 회귀계수들의 분산이 커집니다. 따라서 추정된 회귀계수를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귀계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등 비정상적인 회귀계수 값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다중공선성이 있을 경우 상관관계가 높은 독립변수들 중 일부를 제거하는 방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성분 회귀,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능형 회귀, Ridge Regression과 같은 새로운 회귀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공선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분산 팽창 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있습니다. VIF 공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VIFJ equal 1 나누기 1 마이너스 RJ 제곱. 여기서 RJ 제곱은 XJ를 종속 변수로 그리고 나머지 독립변수로 해서 다중회귀 모형을 적합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결정계수입니다. 이 결정계수가 1에 가깝다는 것은 변수 XJ가 다른 변수들과 강한 선형관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VIF 값은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보다 커지면 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 많은 독립변수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변수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꼭 좋은 모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하고 중요한 변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회귀 모형은 적은 수의 독립변수로 종속변수의 분산을 많이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하고 중요한 독립변수를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독립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전체 입력, 전진 선택, 후진 선택, 관계 선택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입력입니다. 모든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진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 순서로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독립변수로 회귀 분석을 진행하여 F값이 가장 큰 모형을 찾아서 해당 모형의 변수를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후진 제거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시작합니다. 이후 유의하지 않은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분석을 진행합니다. 네 번째로는 단계 분석, 단계 선택 방법입니다. 전진 선택과 후진 선택을 결합한 방식이죠. 먼저 전진 선택을 이용해서 하나씩 선택해 나갑니다. 동시에 다중 공선성이 높게 나타나는 변수를 후진 제거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중회귀 분석 예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쇼핑은 서비스 만족도, 방문 빈도, 구매 카테고리 수가 총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독립변수가 3개이므로
2개 이상이죠. 따라서 다중 회귀 분석을 이용합니다. 기무가설과 연구가설은 살펴보면요. 기무가설은 서비스 만족도, 방문 횟수, 구매 카테고리 수는 총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입니다. 연구가설은 서비스 만족도, 방문 횟수, 구매 카테고리 수는 총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이제 코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1단계로 모듈 및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패시 패키지와 스태츠 모델스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2단계로 다중 회귀 분석을 실행합니다. 인자 포뮬라의 작성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뮬라는 종속 변수, 물결 독립변수 1 플러스 독립변수 2 플러스 독립변수 3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3단계로 다중 공선성을 확인합니다. d매트리시스 함수는 다중 공선성을 구하기 전 데이터를 전처리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행렬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주죠. 인자에는 회기식, 데이터, 리턴 타입 등을 투입합니다. 분산 팽창계수 VIF를 계산하는 함수로는 Variance Inflation Factor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코드를 실행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F 검정 통계량이 230.8로 나타났습니다. 유의 확률 값은 0.01 이하이죠. 따라서 회귀 모형은 유의미합니다. 수정 결정 개수의 값이 0.408로 나왔습니다. 적합된 회귀 모형이 종속 변수를 40.8%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표에서는 회귀 개수 값이 나타납니다. 회귀 개수 값은 모두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귀 모형의 수식은 yhat equal 203만3천 더하기 20만 5,300 곱하기 방문 빈도 더하기 50만 2,200 곱하기 구매 카테고리 수 마이너스 54만 3,100 곱하기 서비스 만족도입니다. 마지막으로 VIF 값을 출력합니다. 모두 10 이하의 값으로서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결과를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총 매출액을 설명하는 독립변수 3개는 모두 유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문 빈도와 구매 카테고리 수는 총 매출액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오히려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총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방문 빈도와 구매 카테고리 수를 증대시키는데 마케팅의 역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미 변수를 활용한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할 때 독립 변수로 성별, 직업, 지역 등과 같은 범주형 변수가 투입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미 변수 방식을 통해서 범주형 변수를 회귀 모형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구매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비스 만족도와 방문 빈도와 같은 수평 독립 변수와 함께 구매 유형이라는 범주형 독립 변수를 고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더미 변수를 활용한 회귀 분석은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 범주형 독립 변수를 추가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더미 변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특정 명목 변수를 위한 더미 변수는 해당 범주형 변수의 수준 수 마이너스 1개가 됩니다. 해석을 위한 기준으로는 가급적 해석하기 용이한 수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 등 4개의 수준으로 정된 범주형 변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4 빼기 1, 즉 3개의 더미 변수 V1, V2, V3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V1 변수는 연령대가 30대이면 1로 코딩하고 아니면 0의 값을 가집니다. V2 변수는 연령대가 40대이면 1로 코딩하고 아니면 0의 값을 가집니다. V3 변수는 연령대가 50대이면 1로 코딩하고 아니면 0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만약 V1, V2, V3가 모두 0의 값을 가지면 20대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20대가 기준 범주가 됩니다. 표에서 이러한 방식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미 변수 회귀 분석의 경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회귀식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귀식 y hat equal 30 더하기 70 곱하기 v1 더하기 90 곱하기 v2 더하기 50 곱하기 v3. 자, 이 경우 20대는 더미 변수의 기준이 되고요. 30대는 20대에 비해 매출액이 70만 원이 더 많다. 40대는 20대에 비해 매출액이 90만 원 더 많다. 50대는 20대에 비해 매출액이 50만 원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회귀 개수가 유의 확률 면에서 유의미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3만 유의미할 경우 50대의 경우에만 20대 대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A 쇼핑은 구매 유형을 이용하여 방문 빈도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구매 유형은 명목 변수이므로 더미 변수 회귀 분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무가설과 연구가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무가설은 각각의 구매 유형은 방문 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연구가설은 각각의 구매 유형은 방문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자, 이제 1단계로 모듈 및 데이터를 탑재합니다. 2단계로 더미 변수를 생성합니다. getDummy 함수를 이용하여 더미 변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더미 변수를 원래의 데이터 세트에 합치기 위해서는 concat 함수를 이용합니다. 3단계로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을 진행합니다. 회귀 분석을 위해서는 OLS 함수를 이용합니다. 코드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회귀 모형의 F 검정 통계량은 252.4입니다. 유의 확률 값은 0.01 이하이고요. 따라서 본 회귀 모형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결정 개수로 본 설명력은 43%입니다. 그리고 회귀 개수의 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도출된 회귀식을 보면 y hat equal 10.023 더하기 36.974 곱하기 구매 유형 2 더하기 7.352 곱하기 구매 유형 3 더하기 7.660 곱하기 구매 유형 4입니다. 따라서 구매 유형 1인 경우 방문 횟수를 10.023회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매 유형 2의 경우
구매 유형 2에는 1이 투입되고 나머지 변수에는 0이 투입되므로 10.0, 10.023 더하기 36.974로 46.997회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구매 유형 3의 경우에는 17.375회로 예측할 수 있고요. 구매 유형 4의 경우에는 17.683회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인 회귀 분석을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그리고 더미 회귀 분석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귀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